모두의 체형 톡톡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월화수목 금금금 열심히 일하다 지친 소리꾼들의 고단함을 달래주는 은희의 노동요 시간, 해커스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합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은희의 노동요 시간인데요. 열심히 일한 직장인들한테 한 번씩 찾아온다는 번아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쌤, 번아웃 증후군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번아웃은 근데 많이들 그냥 그 뉘앙스만으로도 조금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냥 불태워서 날려버리는 그런 느낌? 네, 나를 뭔가. 활활 불태웠다라는 그런 느낌? 왜 불태웠다라고 네, 하잖아요. 하얗게 불태웠다. 약간 그쵸. 이런 느낌. 난 남지 네. 않았다. 네. 아무것도 남지 않은 소진된. 네, 약간 다 소진된 느낌. 맞아요. 그래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으로 무기력증, 자기 혐오, 그리고 직무 거부까지 나타나는 증상이어서 아, 네. 네,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라는 거에 조금 더 진화된 버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번아웃을 느끼는지에 대한 관련된 표 하나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2021년 한 취업 포털에서 직장인 약 75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직장인 3명 중 2명은 업무 몰입 후 무기력증을 겪는 이른바 번아웃 증후군을 겪어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업무의 회의감 및 성과 보상 불만족이 꼽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높게 응답한 비율은 30대였고 연차별로는 5년에서 10년 차 직장인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직무에 대해서 익숙해지고 많이 좀 겪어본 좀 이제 좀 연차가 좀 쌓인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은희 쌤도 이 번아웃 증후군 한번 경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솔직히 번아웃 증후군을 경험해보지 않은 직장인들은 없을 것 같아요. 꼭 직장인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을 네. 하시는 분들은 다 그럴 것 같은데 예. 이 번아웃은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정말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시시때때로 오다 보니까. 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강의하고 학생들을 만나면서 되게 많이 느끼는 게 네. 예전에는 뭔가 힘들고 이게 좀 당연하다라고 생각해서 이거를 뭔가 번아웃 증후군이다라고 뭔가 명시를 하지 않고 그냥 정말 하얗게 불태웠다 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네. 요즘에는 이렇게 명시를 하잖아요. 뭐 번아웃 증후군, 뭐 네. 우울증 이렇게 뭔가 이름을 붙여주니까 여기에 맞춰서 실제로 되게 우울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취업 준비하시면서 생각보다 우울증 약 복용하시는 20대 분들이 정말 많거든요. 제가 코칭했던 분들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다 보면 한 20-30%제 기준으로 네. 그렇게까지 많이 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막 정말 일이 정말 빡빡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본인이 느끼기에 힘들다라고 느끼면 그것도 번아웃 증후군이 아닐까 싶어요. 네. 맞아요. 이게 또 업무의 강도도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 아무리 물컵에 물이 작게 들어있어도 그쵸. 그 물컵을 오래 들고 있으면 힘들잖아요. 그쵸. 그럼 이틀, 3일씩 들고 있는다고 생각하면 지치기 마련이니까 네. 진짜 힘들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오래 맞아요. 지속되면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제가 안전관리공단에서 나온 번아웃 테스트지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65점 이상이 나오면 번아웃 증세라고 의심해 볼 만하다고 하네요. 몇 개 읽어드려 볼게요. 쉽게 피로를 느낀다. 하루가 끝나면 녹초가 된다. 아파 보인다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일이 재미없다. 점점 냉소적으로 변하고 있다. 이유 없이 슬프다. 물건을 잘 잃어버린다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 테스트지를 보니까 뭔가 우울증 증세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네요. 뭔가 좀 슬프기도 하고 피로하기도 하고 재미가 없고. 은희 쌤 여기 혹시 해당되는 거 좀 있으세요? 굉장히 많죠. 많으셨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65점 이상이면 번아웃 증세라고 하는데 네. 이거 65점 이상 나오시는 분들 되게 많을 것 같고 제가 몇몇 지인분들한테 이거를 네. 테스트지를 보내봤어요. 근데 네. 어떤 분이 자기 중학교 때부터 번아웃 증후군 같다고 얘기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되는 사항들은 꽤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이 번아웃 증후군에 해당되시는 분들 정말 네. 많으실 것 같은데 번아웃 증후군의 극복 노하우가 있을까요? 중학생 때부터 겪고 계시면 어떻게 빨리 극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 번아웃 증후군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우울증을 겪는다라는 게 일반적인 내 사생활에 있어서 우울할 때 우울증을 겪는다라고 하잖아요. 네. 번아웃 증후군은 약간 직장 내에서의 우울증에도 어느 정도 해당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저는 항상 이런 힘든 걸 좀 극복할 때 이거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행복 총량 법칙? 행복 총량 법칙이요. 네.
그냥 제가 만든 단어예요. 아, 네. 있어 보이죠? 예, 저 있는 줄 알았어요. 어디 무슨 연구 결과인 줄 알고. 그쵸. 선생님 어떤 연구 결과인가요? 네. 이게 제가 살아보니까 예. 많이 살진 않았는데요. 불행 총량 법칙, 행복 총량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행복 총량 법칙 같은 경우는 개개인에 따라 그 총량이 되게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네. 불행 총량 법칙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굉장히 불행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번은. 그게 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업무 강도가 정말 높아서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업무 자체가 나한테 안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직장 상사가 나랑 너무 안 맞을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결국에 사람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이유로라도 결국에는 힘들기 때문에 그냥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구나. 네. 결국엔 모두 힘들구나. 그리고 지금 내가 좀 힘들면 언젠간 편해질 때도 있겠고 약간 요렇게 약간 생각하시면 저는 좀 극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주변에 물어보면 다 힘들다 그래요. 너 요즘 어때? 힘들지. 그래서 나 너무 좋아 이런 사람 없거든요. 특히 네. 일할 때는 정말 본인이 막 꿈꾸는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되게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똑같이 겪는 거기 때문에 나도 극복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효과적으로 좀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뭔가 좀 네. 잘 터놓고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는 것도 좀 스트레스가 좀 풀리더라고요. 맞아요. 번아웃이 왔을 때, 네. 너도 나도 약간 이렇게 되면 맞아요. 뭔가 좀 공감대도 생기고요. 그렇죠. 예, 회사에서는 또 이렇게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번아웃 친구들하고 푸는 방법도 있을 텐데. 회사에서도 실제로 굉장히 뭐 노력은 굉장히 많이 해요. 네. 실제로 뭐 그런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마 의자, 막 휴게 공간 제공 이런 예. 등등등 되게 좋은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시스템들을 만들기도 하고 조직 문화 자체가 계속해서 네. 뭔가 변화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게 와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고 그렇죠. 근데 또 기업마다 이런 그 뭐 수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런 걸 봤을 때는 조직 네. 문화에 따라서도 번아웃 증후군을 좀 관리를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기는 합니다. 업종별로 약간 좀 번아웃의 비율이라고 해야 될까? 번아웃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달라질까요? 굉장히 다르죠. 아. 네. 실제로 그 번아웃 증후군 기준으로 했을 때 통계 자료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네. 이게 정말 업무 강도가 높을수록 번아웃 증후군은 당연히 더 높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야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의도에도 보면 예. 불이 안 꺼지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 가끔 이제 공원 한 바퀴 돌거나 이제 운동 한 바퀴 이렇게 돌려고 하면 예. 정말로 안 꺼지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 아직도 저기가 켜 있다고 하는 네. 그런 회사들. 근데 네. 이제 또 약간 상대적인 게 약간 밖에서 보면 기분 좋아요. 난 운동하고 있는데 나는 불쌍하다. 재밌게 힐링하고 아유, 있지로. 그쵸? 약간. 불쌍해 어떡하지? 이러면서 상대적인 행복감을 느끼는데 그렇게 좀 업무 강도 높은 회사라던가 업계 네. 특성상 이제 예를 들어 남들이랑 똑같은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없는 회사들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번아웃 증후군이 더 심하겠죠. 네. 기업별로 좀 수치가 다를 것 같은데 이 표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네, 표 한번 살펴보시죠. 네, 지금 한국은요 가장 지금 높은 높은 데가 EY 한영 컨설팅 회사네요. 네네네. 네, 컨설팅 회사가 제일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반면에 지금 옆에 있는 건 미국인 것 같은데 미국은 크레딧 카르마 회사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보면은 미국은 IT, 한국은 금융권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런 이유가 또 있을까요? 한국 보면 지금 EY 한영, 하나은행, 딜로이트 맞아요. 이렇게 있거든요. 상위 세 개사가 약간 좀 금융, 컨설팅 이런 업계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왜 이럴까요? 이게 IT 같은 경우는 어쩔 수가 없는 게 특히 개발자분들이 정말 막 다 모든 걸 단전에서 모든 힘을 끌어내서 이제 개발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딩이 빡세다라고 하는 게 정말 하나하나 영혼을 갈아 넣는 그리고 이제 유지보수, 보안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밤샘 근무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교대 근무를 하는 그런 편이기 때문에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네. 한국의 금융사들은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여의도 증권가, 입성, 달성 이거를 되게 목표로 하잖아요. 네. 근데 생명이 되게
짧기도 하고 거기에서 버티기가 쉽지가 않은 게 야근이 일상적인 기업들이 너무 많고요. 그러니까 자율적인 부분인 거죠. 네. 선택적인 그런 부분이고 네. 실적 압박이 있다 보니까. 근데 예를 들어 한 건을 크게 하면 뭐 어마어마한 인센티브를 받고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뭔가 더 큰 인간 관계 그리고 사람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영업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네. 당연히 현타가 오죠. 아, 네, 아니 그 근데 부분. 그 증권가 하면은 이제 좀 고연봉으로 모두가 선망하는 직업이잖아요. 근데 확실히 힘들긴 한가 봐요. 받는 만큼 시킵니다. 아, 네, 받는 만큼 시켜요. 음. 물론 안 받는다고 해서 안 받는 만큼 안 시키는 건 아니지만 네. 받는 만큼 엄청 많이 시킵니다. 그래서 되게 빡빡하다, 빡시다라고 하는 아, 거예요. 지금 표를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다음이 리테일 업계가 이렇게 네. 있거든요. 리테일 업계는 왜 이렇게 좀 번아웃이 많이 경험되는 걸까요? 왜 이럴까요? 매일매일 사람들을 계속 만난다라고 생각하시면 은행도 약간 금융사도 마찬가지인데 결국에 일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스스로 내가 일을 잘 못해서 현타가 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오는 현타가 제일 큰 거 아시죠? 아, 네, 맞아요. 설득을 해야 하고 근데 리테일 업계 같은 경우는 업계가 그리고 정말 빨리 변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예를 들어 뭐 크림빵 무슨 네. 어떤 빵 유행하고 있는데 한 달 전에 유행했던 아이템 기억나세요? 아니요. 근데 안 금세 나죠. 바뀌는 것 같아요. 네, 이 그 제품 수명 주기가 너무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그걸 계속 캐치하고 그걸 반영을 해야 하고 네. 또 이제 관리 직권 같은 경우는 점주님들 관리해야 하고 업무 강도가 되게 높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상대하고 업계 트렌드를 빨리 따라가야 되고 그런데 이제 매출에 비해서 실제로 보상은 또 금융권만큼 높진 않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더 현타가 와서 좀 힘들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이전에 그 설문조사에 있어서 그 좀 받은 만큼 그 벌어야 된다. 이 업무 회의감과 성과 보상 불만족이 지금 번아웃 증후군의 1번 이유였거든요. 그런 거 살펴보면 리테일 업계는 난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은 좀 적다라고 느끼면 그거에 대해서도 번아웃 증후군이 많이 생겨나는 것 같네요. 맞아요. 네, 뭔가 이런 번아웃 관련 스트레스가 덜한 기업은 좀 없을까요? 번아웃 좀 안 느끼는 사람들 많이 안 느끼는 기업 없어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근데 미국이랑 좀 다른 게 뭐냐면 미국은 기업에 따라 그 아까 표를 아까 보셨을 테지만 네. 미국의 표는 편차가 되게 커요. 왔다 갔다 편차가 되게 크거든요, 표가. 그래서 네. 제일 높은 그룹과 기업과 제일 낮은 기업의 편차가 되게 큰데 우리나라는 특징이 제일 번아웃 증후군 스트레스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숫자 차이가 별로 나지가 않아요. 아, 그렇네요. 지금 네. 보니까 되게 그 간격이 빡빡하네요. 네, 오. 그냥 일단 다 힘든 거죠. 아. 한국 회사는 그냥 다 힘든데 이럴 수가. 예외적인 기업들이 있습니다. 오, 예외적인 기업. 요즘 궁금한데요. 공기업. 어떤 기업? 역시 공기업. 그래서 요즘 그 공기업 선호도가 정말 많이 높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워라밸 그리고 성과 보상. 그러니까 공기업이 왜 번아웃 증후군이 조금 덜 하냐면요. 네. 사실 그게 역치도 정해져 있고 뭔가 성과를 내는 부분도 정해져 있어요. 네.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과는 내야 되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제 연도별로 그리고 분기별로 달성 목표치가 정해져 있는데 어느 정도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있다 보니까 네. 그 이상을 낼 필요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어진 일만 그냥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실적 압박도 없고 그리고 숨만 쉬면 진급이 됩니다. 부럽다. 네, 그리고 60 정년 보장의 워라밸 물론 스트레스는 당연히 있지만 네. 번아웃 증후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뭔가 성과 압박, 막 네. 야근, 업무 강도잖아요. 그런 부분이 상대적으로 좀 덜하다 보니까 와. 그래서 이제 그런 압박감까지는 없는 거죠. 네. 아니 예전부터 제가 취업 준비할 시절부터 공기업은 약간 신의 직장 약간 그쵸. 이런 이름이었는데 그 이유가 맞아요. 있었네요. 있죠. 맞아요. 아무래도 실제로 느끼는 번아웃 증후군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다고 하니까 좀 이제 좀 그 결과값이 제대로 증명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정말 부럽긴 한데 그러면 번아웃을 느끼는 분들은 여전히 많잖아요. 공기업의 맞아요. 다른 분들. 직원들의 심신 관리를 위해서는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해요. HR에서 예를 들어 제일 대표적인 게 현대 같은 경우도 복지 엄청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안마의자, 휴게 공간, 간식 무한 제공 그리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들도 마련되어 있고 와. 실제로 뭐 스마트 오피스에서 왜
부장님 바로 옆에 앉는 거 어떠세요? 좀 그렇잖아요. 번아웃 증후군 바로 올 수 있잖아요. 네, 부장님 좋긴 한데 그쵸? 옆에 앉는 거 약간 좀 그러니까요. 부담스러워서. 그래서 스마트 오피스여서 자리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예. 뭔가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는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는 어떤 기업은요, 그런 데도 있대요. 그 2주에 한 번씩 금요일은 모두가 쉰다. 그쵸. 약간 이런 거 있어서 부럽다고 네. 부럽다고 제가 얘기했었어요. 4시에 뭐 퇴근하고 생일에는 뭐 반차 쓸 수 있고 막 와. 여러 가지 그런 복지 혜택이 있는데 네. 이 번아웃은 그냥 단순히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네. 업무 강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업무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기업이라면 그만큼 성과 보상 체계를 준다거나 네. 아니면 뭔가 휴가를 쓴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자율적으로 해준다거나 네. 그러니까 좀 더 본질적인 그런 문화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맞아요. 좀 잘 고생한 만큼 잘 챙겨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면 네. 보상을 받으니까 네. 이런 뭔가 하얗게 불태운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 있겠죠? 제가 남잖아요. 그렇죠. 네. 일단 이 잔고가 남잖아요. 이 남- 월급 통장을 보면서 이제 화이팅. 열심히 했다. 그럼요. 네, 약간 이렇게 그럼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끝으로 번아웃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직장인들을 위해서 우리 파이팅 한번 해볼까요, 은희쌤? 네, 파이팅 한마디 해주세요. 네 여러분 불행 총량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불행하면 내일은 행복할 거예요. 네, 화이팅. 파이팅. 화이팅. 진짜 우리 다 함께 파이팅 합시다. 오늘 또 아. 금요일이니까 아, 번아웃에 지친 그러니까요. 직장인 분들도 한번 제대로 내일 주말이다라는 마음으로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오늘 날씨도 좋잖아요. 또 네. 네, 퇴근하시고 환기도 좀 하고 산책도 좀 하시고요. 그러니까요. 바깥 활동하시기 좋은 주말이거든요. 이번 맞아요. 주말 날씨 괜찮아요. 이번 주 날씨 괜찮은가요? 네, 주말에 한번 나들이 다녀오시고 또 햇빛도 좀 쐬시고 그럼요. 세로토닌 한번 이렇게 제대로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그쵸. 같습니다. 더워지기 전에 빨리 나갔다가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직장인들의 고민 상담소 은희의 노동요 해커스 잡의 조은희 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